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한국 주요 산업지도 저희 이제 별책 부록이죠. 그래서 뭔가 또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요 밸류체인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업종들 있죠. 산업하고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뭐가 있나. 그래서 그 설명이 좀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요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관련 기업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좀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메모리가 있고요. 비메모리. 메모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뇌 있죠. 뇌가 뭐 하죠? 기억한 걸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볼 때 뭐 어떤 이제 방정식 문제가 나왔다 수학에. 그럼 내가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근데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걸 담아놨어요. 담아놓은 거를 메모리라고 그럽니다. 예,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기억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는 거고, 비메모리는 뭐냐면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걸 꺼내가지고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비메모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낸드가 있는데, D램은 우리가 시험 볼 때만 기억나는 거예요. 평소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수학 공식을 꺼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랑 내가 풀어봤던 것들을 그 순간에 집중해서 기억이 딱 들어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문제 풀죠. 근데 시험장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까먹죠. 아니야, 기억 안 하죠. 예. 시험 끝났다, 기분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D램은 컴퓨터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켰을 때만 작동하는, 기억하는 예. 그래서 D램이라고 하고 다이나믹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거든요. 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전원 끄면 기억이 사라지고요. 찾고 싶은 걸 빨리 찾아요. 근데 낸드는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절대 안 없어지는 것들. 영구 저장, 영구 저장. 우리 뭐 예를 들면 사진 앨범 같은 거죠. 전원을 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하죠. 그거 컴퓨터 끈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영원히 거기 들어가 있죠. 그걸 바로 낸드. 예. 그러니까 D램과 낸드의 차이는 그겁니다. 속도가 좀 느리고. 이걸 하는 업체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이쪽에 있는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주로. 예. 계산하고 저 메모리를 이용해서 계산 뭐 시험 문제를 푼다거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하나의 좀 장치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제어도 하고요. 한마디로 우리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하고, 여기에는 주로 뭐 애플이나 이런 엔비디아, 뭐 미국 기업들이 되게 많고, 근데 이 기업들은 설계만 하고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도 하고 직접 만들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좀 나눠져 있어요. 설계하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전에 설계하죠. 설계하는 거는 여기 설계 회사가 따로 있고, 이 설계 회사가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주문을 줍니다. 만들어 달라고. 그걸 바로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계한 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파운드리 회사가 받아가지고 뭐 TSMC나 삼성전자, 이 나노수가 적을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최신 공정이 고부가 가치죠.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에 맡기면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매년 성장하는데 23년도는 안 나와 있지만 23년에는 꺾였죠. 업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러나 이게 전망이거든요. 전망은 이렇게 좋습니다. 매년 우상향하지 않을까. 23년도는 실제 꺾였죠. 근데 AI 반도체가 엄청나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게 삼성, 하이닉스가 1, 2등 다투고 있고, 근데 현재 버전으로는 둘이 많이 격차가 좁혀졌어요. 파운드리 위탁 생산, 아까 맡겨서 하는 거, 그거는 TSMC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의 주요 기업들이니까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걸 뭐 제가 이 시간 이걸 다 설명드리면 진짜 밤새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참고로 제 그 연불리와 함께라는
제 영상이 있고, 아니 영상이라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연불리와 함께. 거기 가시면 함께 배우기라는 재생 목록에 반도체 편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는 그냥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장비가 되게 이렇게 많아요. 반도체는 장비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장비들이 정말 많죠. 네.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품사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고요. 네. 여긴 소재 기업들, 네.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런 소재 기업들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말고, 네. 오사트는 후공정이라 그래서 반도체 다 만든 다음에 포장하고 검사해 주는 게 있어요. 완제품으로. 그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잘 안 하고요. 맡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해주는 업체들을 OSAT라고 그러고요. 팹리스는 설계. 그러면 이걸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걸 IP. 그 다음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기판. 반도체는 기판에 붙어야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종류의 그런 기판들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차전지고요. 2차전지는 이제 리튬 이온이 이렇게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리튬이었죠. Li. 요게 음극으로 가면은 충전되고, 음극에서 다시 양극 오면 방전돼요. 그래서 4대 소재는 뭐냐면 양극재, 양극을 구성하는 거. 요 오른쪽은 음극재, 음극을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나면 안 돼요. 절대 둘이. 그래서 이 가운데 분리막 있죠. 분리막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이온이 잘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여기 써 있죠. 리튬 이온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소재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렸고, 양극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큽니다. 예. 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4대 소재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고요. 확실히 지금 보시면 CATL, LG엔솔, CATL이 뭐 항상 1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3개, LG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죠. SK온, 삼성 SDI, 이렇게 3개 기업이 주로 그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제조 과정입니다. 이거는 양극재가 양극을 구성하는 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해요. 리튬이 들어가고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게 들어갑니다. 요 소재들을 섞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재들을 정제를 해서, 이게 리튬은 수산화 리튬, 뭐 탄산 리튬, 니켈은 황산 니켈, 코발트는 황산 코발트, 이렇게 좀 바꿔주거든요. 그냥 원자재는 못 쓰니까 정제한 다음에 얘를 섞어버립니다. 그럼 전구체로 만나. 이게 섞는 거예요, 동그랗게.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도전제, 바인더, 양극기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더 넣어요. 그럼 양극재가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양극재에서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소재예요. 소재.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 가격도 오르는 거죠. 요거 이제 밸류체인이고, 배터리 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들, 원통형 네모난 거, 파우치형 주머니 모양, 각형 네모난 거, 원통형 동그란 거, 그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양극재 만드는 기업, NCM은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 소재가, 리튬은 다 들어가요. 앞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성능이 좋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요걸 알루미늄 섞으면 좀 안정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음극재는 흑연이 있고, 실리콘을 첨가한 실리콘 음극재가 있고, 전해질은 이렇게 전해액 만드는 회사들, 뭐 전해질염, 전해질 첨가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 회사들도 있고, 분리막은 아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음극판이라고 하는데, 양극과 음극을 구성하는 것 중에 음극은 동박, 양극은 알루미늄박, 그 다음에 이 전구체, 양극재 만들 때 필요한 소재들을 섞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도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소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장비는 뭐냐면은 2차 전지도 뭔가를
이 배터리 만들 때도 장비가 필요하겠죠. 거기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전극 공정, 양극과 음극 만드는 공정이고요. 조립 공정은 배터리를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네모나게 동그랗게 아니면은 주머니 모양.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활성화는 거기다 전해액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실제로 배터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배터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뭐 자동화 장비 검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부품입니다. 예, 각종 부품과 소재, 광물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챗 GPT도 있고 네이버 뭐 하이퍼 클로버 X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물어보시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참 뭐 공부하긴 좋은 시절이니까 각각 참고하시고, 역시 2차 전지도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 제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LED는 디스플레이죠. 이렇게 이 TV 정말 멋지죠. 예. 아무튼 이 OLED 관련해서 이 OLED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TV 화면 보면 이렇게 픽셀들이 사실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요 픽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픽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그림과 원소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고요. TV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는 이미지는 이 픽셀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빨, 녹, 파 이 세 가지 색상이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픽셀 보이시죠? 예. 요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색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OLED는 뭐냐면은 LCD도 있고 OLED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많이 보시는 거는 LCD예요. 예. 그래서 액정이라 그러죠. 근데 요즘에 대세는 OLED로 바뀝니다. 유기물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유기물. 빨간 유기물, 녹색 유기물, 파란 유기물. 얘네가 스스로 빛을 내요. LCD는 빛을 못 내요. 그래서 뒤에다 형광등 달아줘요. LED는. 근데 OLED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네 스스로 소재 자체가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얇게 만들 수가 있죠. 뒤에다 형광등을 안 붙여도 되니까. 그런 부품이 필요 없는 거죠. 대신에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고 수명이 좀 짧습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고, 근데 OLED 시장은 이렇게 앞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요처들이 있는데, 모바일 가장 많은 게 이제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에 이제 IT, 여기에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태블릿 PC, 노트북에. 애플 아이패드부터 이제 OLED가 들어가니까. 원래 모바일만 들어갔거든요. 거의 OLED는. 근데 이쪽은 성장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리고 TV는 아쉽게도 잘 안 팔립니다. OLED TV는 또 비싸가지고 사실 TV에 적합한 소재는 솔직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TV는 한 10년 이상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수명이 짧아요. OLED가 단점이. 그러나 많이 개선은 돼서 좋은데, 아무튼 확실히 모바일 쪽에 좀 강하다. 근데 요즘에 이제 가장 커지는 시장 중에 하나는 자동차예요. 요새 자동차 타시면 앞에 계기판이 일체형으로 돼 있죠. 그거 이제 OLED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예, 자동차는 이제 침투율이 1%밖에 안 돼서 앞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예, OLED가 보고 있고, 뭐 삼성이 가장 뭐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중소형은 뭐 삼성이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삼성과 LG가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다. 요게 이제 세대별 크기 비교인데 5세대, 6세대. 그러니까 10.5세대로 가면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거. 예. 그래서 5세대는 작은 화면, 10.5세대는 이제 TV 같은 거죠. 예.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밸류 체인이고, 삼성과 LG로 나눠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과 LG의 각각의 여기는 소재. 굉장히 복잡하죠. CPL, EIL. 여기가 핵심 소재예요. 여기가. 레드, 그린, 블루. 여기가 제일 만들기 어렵고, 근데 여기에 이제 주로 미국 기업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 기업은 다 뺐습니다. 다 뺐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덕산 네우록스, P&H 테크 이런 기업들이 좀 가장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OLED 만드는 장비 회사들입니다. 장비. 그래서 기판, 뭐 세정, 반도체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되게 복잡하시죠, 막 이렇게. 예, 요런 이제 회사들이 좀 존재합니다. 저도 이거 찾느라고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예,
아무튼 OLED 관련된 이런 이제 또 밸류 체인들도 이렇게 또 형성이 돼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기업들 이 중에서 뭐 또 만약에 내가 OLED인데 LG가 좋아지는 것 같다, 뭐 삼성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의 자랑 중에 하나죠. 조선. 선박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예, 액체화물, 그 원유를 운반하는 게 탱커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있죠. 벌크선은 뭐냐면은 목재, 석탄 같은 거 있죠. 원자재 실어나는 거. 가스는 뭐죠? LNG, LPG 같은 거. 컨테이너선은 말 그대로 아까 여기 요 컨테이너, 예, 그 선박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박의 종류라고 하고,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LNG입니다. LNG. 제일 비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플랜트는 뭐냐면 바다에서 이렇게 밑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원유를 캐는 거 있죠. 그걸 해양 플랜트라고 그래요. 예. 그 글로벌 조선사 순인데 여기 나와 있지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사무중공업, 한국이 뭐 1, 2, 3, 4등 다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무섭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싸움이고, 선박의 규모에 따라서 유조선도 VLCC는 말 그대로 V자가 앞에 들어가면 베리, L은 라지입니다. 초대형입니다. 그 다음이 유조선, 이게 유조선 그 분류인데, 스웨즈막스는 스웨즈 운하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라막스, 파나막스, 이게 크기별로 클수록 비싸겠죠. 석유 제품 운반선, 아주 긴 거리를 가는 거. MR은 이제 중간 거리. 그 다음 벌크선은 케이프 사이즈, 예, 파나막스, 핸디막스, 핸디 사이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케이프가 제일 크죠. 크더라도, 예, 엄청 큰 건 아니에요. 벌크선은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선도 이렇게 크기별로 종류가 있다는 거. 그러나 뭐 이런 것까지 뭐 크기별로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유조선, 탱커선, 석유 제품 운반하는 선, 벌크선, 뭐 컨테이너선, LPG선, LNG선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LNG선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죠. 확실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밸류체인은 LNG 운반선, LNG를 실어 나르는데 이게 대세죠. 한국 기업들 다 만들고요. VLCC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입니다. 역시 다 합니다.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선, LPG 실어 나르는 배. PC선은 석유화학 제품 있죠. 뭐 에탄올이나 뭐 에탄? 예. 아니 그 뭐죠? 아, 에틸렌 같은 거. 예, 에틸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배죠. 아니면 휘발유 같은 거. 그 다음에 탱커선은 원유 운반선, 네, 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FL 엔진은 해상에서 저 요 배 딱 띄워놓고 LNG 생산해요. 바다에서. 그걸 FL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냥 드릴십, 바다에서 원유 시추하는 거. 예, 이렇게 배로 하는 거고, 요 FPSO는 바다에서 아예 LNG까지 생산을 다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다. 바다 한가운데서. 예, 자동차 운반하는 선박. LNG, FSRU. LNG를 이제 기화하는 거라고 하는데, LNG는 뭐죠? 여러분, LNG는 원래 가스는 기체인데 이걸 얼리면요, 영하 162.5도로 낮추면 액체가 돼요. 그래서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면, 왜 운송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LNG로 만들냐면, 가스는 부피가 커서 운송 못 해요. 그래서 LNG 액체 상태로 바꿔서 운송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구에 도착하면 다시 가스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걸 배에서 해주는 게 LNG FSRU예요. 원래는 터미널에서 하는데 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해버린 거죠. 그다음 군함, 잠수함 비싸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배 만드는 회사 말고 기자재, 예, 뭐 선실 만드는 거, 해상 통신 장비, 엔진도 들어가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엔진에 필요한 부품, 그 다음에 조명이 있고, 피팅은 여기 관 이음새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들이 있어요. 파이프로 다 연결하거든요. 그런 것들. 파이프 연결하는 이음새 같은 거. 그걸 피팅이라고 하고, LPG 연료가 있으면 LPG 화물탱크, LNG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62.0화 얼린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따뜻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따뜻해지면 LNG가 기화해서 기체로 날아가 버려요. 그거 안 되니까 그거를 차갑게 유지하는 거 보냉제라고 합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어퍼데크는 이제 앞쪽에 데크죠.
여기 이제 손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밸류 체인이 형성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은 레벨별로 다른데 어쨌든 레벨 3부터가 전 진짜 자율주행 아닌가. 사람이 일단 운전자가 약간 손을 놔도 돼요. 물론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갑자기 차가 예고를 합니다. 운전대 잡아주세요. 지금 저는 운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잡아주고. 근데 어쨌든 레벨 3부터는 사람이 손을 놓고 차가 알아서 가요. 레벨 4는 모든 상황에서 차가 다 알아서 하고, 레벨 5는 운전대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레벨 3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의 주요 기능들인데 카메라 기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 눈이 달려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다 포착해요. 그래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요즘 차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서나 카메라가 앞에 상황 봐가지고 운전자한테 경고를 내요. 차선 이탈했네 너. 야 이탈하지 마. 전방 추돌할 것 같아. 사각지대 감지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사람이 자고 있어요. 운전자 자면 큰일 나죠. 그럼 카메라 보고 있다가 경고 사인 내줍니다. 이거를 이제 ADAS라고 하고 2024년 7월부터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거 앞으로 신차는 모두 이거 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죠? 카메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게 밸류 체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서 좀 그림을 가져온 거고,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건 센서, 전자부품, 그 다음에 파워 일렉트로닉. 요게 이제 차를 구동하는, 옛날로 따지면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배터리 관리하고 배터리 팩, 뭐 이런 배터리 케이스, 구동 모터, 모터이죠, 모터. 모터를 또 구성하는 거. 네. EV 릴레이는 이제 한마디로 충전할 때, 그 전기차 충전할 때 충전을 하다가 끊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과부하 걸려서 그런 것도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안쪽에 있는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뭐, 우리가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든가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 영상 처리하는 거, 차량용 이런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인포테인먼트, 그걸 할 수 있는 반도체, 차량 통신, 그 다음 그걸 할 수 있는 또 반도체, 신경망. 사실 신경망 반도체가 자율주행 역할을 하거든요.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뭐 잘 나타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로봇 산업인데, 로봇의 역사를 보면 1959년에 처음으로 로봇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사진들이죠. 69년도에 스포츠용,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팔이 6개 달린, 6개의 구동축. 구동축이 6개 달려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터로 구동하는 로봇이 또 탄생했고요. 그 다음 화성 탐사 로봇. 가장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봇. 정말 뭐 요즘에 영상 봤지만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로봇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굵직한 건 두 개인데요. 하나는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 사람하고 같이, 산업용은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기가 좀 작고 유연하게 움직이고 사람과 함께 하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해요. 가격도 한 6천만 원대. 근데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장에서 혼자 하는 거죠. 자동차 막 이렇게 조립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좀 비싸고 한 번에 대량으로 많이 만드는 거예요. 로봇 시장은 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앞으로 성장 많이 할 건 알려진 사실이고, 연평균 14% 정도 성장할 것 같고, 확실히 협동 로봇 시장이 더 큰 성장을 할 걸로 시장은 일단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은 이제 유니버셜 로보틱스, 우리 한국의 두산 로보틱스가 한 4위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로봇 밸류 체인이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죠. 어떤 물건을 나르는데 자율주행차처럼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요게 AMR. HV는 이것도 역시 똑같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얘는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경로로만 갑니다. 그게 조금 AMR과 좀 차이점이다. 수술용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오른쪽은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같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이 로봇 밸류체인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는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이제 대표적인 게 웹툰 같은 거죠.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케이팝, 그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별 컨텐츠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가 한 7위 정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크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컨텐츠 그 해외 수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음악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케이팝이죠. 그 다음 방송, 드라마. 이쪽. 확실히 만화는 아직은 좀 초기인데 그만큼 뭐 성장할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부터 말씀드리면, 엔터는 이제 연도별 이게 차트인데 탑 10 앨범 보시면 뭐 BTS가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군대 갔죠. 그래서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NCT 요런 이제 그룹들이 대부분 하이브가 좀 강세 많이 보이고 있고, 거기에 그 뒤에 뭐 JYP 이런 쪽이 또 뒤를 받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4대 기획사 아시죠? 하이브, JYP, SM, YG엔터 돼 있고, 중소기획사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엔터 산업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컨텐츠 시장 규모는 방송이 제일 크대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근데 IP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포켓몬, 슈퍼마리오, 이게 바로 IP예요. 고유한 지적재산권이죠. 요거 이제 IP라고 하는데, 특히 이런 콘텐츠에서 IP가 너무 중요하죠. 포켓몬 게임도 있고 만화도 있고, 그죠? 마리오도 게임 있고 영화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로 수익 창출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포켓몬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이에요. 웹툰 많이들 보시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돼 있고, 월간 사용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콘텐츠 사업 전반적인 밸류체인이고, 웹툰 보는 곳, 웹툰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곳, 드라마 방송국이나 드라마 틀어주는 곳,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사 뭐 배급하고, 영화, 그다음 게임 업체들, 뭐 광고 기획사, 이렇게 중소형사까지 콘텐츠 사업 나와 있으니까 요 밸류도 체인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산업인데, 헬스케어가 뭐예요? 우리 이제 건강관리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뭐죠? 우리 얼굴에 주름 없애주고 탱탱하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젊어지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걸 도와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원래 보톡스는 이제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보톡스는 하나의 상표고, 이 보툴리눔 톡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은 세균이란 뜻인데, 이 신경 독소를 얼굴에 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눈가에 근육이 떨리거나, 원래는 치료제로 썼거든요, 옛날에. 근육 마비되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미용 목적으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름 개선, 사각턱 교정, 종아리 근육 축소 이런 것들도, 뇌성마비, 뇌졸중 치료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서 각국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필러는 이게 뭐 얼굴 보면 약간 볼륨이 꺼진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넣어줘서 탱탱하게 해주는 거죠. 그 주사제라고 보시면. 여기다가 히알루로산을 넣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름을 펴주는 그런 또 보톡제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1위고요. 2위가 브라질인 게 좀 놀랍죠.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 중에 저 두 개, 아까 필러나 보톡스 말고 요즘 대세가 장비를 써요. 하나는 고주파 장비, 하나는 하이프 장비. 그래서 요즘에 이런 장비, RF 장비 이런 거 써가지고 여기다가 피부에다 이거 진동을 줘요. 그러면 이 진동이 돼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쭉쭉 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RF는 고주파 방식이에요. 안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을 때려가지고 피부 탄력을 촉진하고, 초음파는 한 점에 집중해서 거기다 쏴줘요. 그래서 콜라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두 가지의 좀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나타낸 또 대표 장비 회사들, 이 솔타 메디칼의 써마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죠. 요게 가장 유명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제일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뇨. 이게 정말 당뇨 환자분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혈당 측정 매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연속 혈당이에요.
옛날에는 어쨌든 자기가 이게 체열하는 거죠. 한 번씩. 일회용으로. 저건 저렇게 패치를 몸에 붙이면요. 24시간 내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해요. 너무 편하죠. 혈당. 그래서 혈당이 주기적으로 내가 이 그래프 보시면 혈당이 한번 높을 때 있죠. 낮을 때 이걸 체크를 해줘요. 일정한지. 근데 꾸준히 붙이고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연소혈당 측정기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장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요걸 붙이면 밑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뭐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도 있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를 도와주는 겁니다. 수술도 하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영상도 분석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뭐 아니면 이제 IT 기기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그런 의료기기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장도 이제 앞으로 커지고, 의사분들이 이렇게 너무 작은 요런 여기 보면 사람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판별기로 보면은 그걸 잡아줘요. 여기 문제 있다.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규모고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성장률로만 본다면 의료 영상 및 진단 이런 것들이죠.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덴탈 치아 쪽 치료도 있죠. 임플란트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라우만, 우리나라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이 유명하고, 어쨌든 임플란트는 전 세계적으로 20억 개가 필요하대요.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로 이걸 이제 떼어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임플란트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한번 참고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의료기기 밸류체인이니까 밸류체인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미용, 보톨림 톡신, 뭐 고주파, 초음파, 연어 생식 세포를 이용한 것도 있어요. 피부 재생, 파마 리서치도 있고, 필러, 의료 AI 신약 개발, 수술 로봇, 그 다음에 덴탈, 뭐 치과용 촬영 장치, 구강 스캐너 이런 것들도 있고, 당뇨,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 안과 관련, 재생의학, 이제 피부가 손상 입었을 때 창상 피복제가 그거죠. TNL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뭐 수술 관련된 기업, 기타, 뭐 체성분 측정기, 수액제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산업지도까지 한번 살펴봤고, 간단하게나마 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 좋은 아이디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책을 정말 제가 오랜만에 발간을 했는데, 정말 이 책 많이 또 구매해 주시고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염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